자, 우리 그 대학 145, 6 여기까지 대강 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대인의 학문이다 이러기도 하고 큰 대자 배울 학 써서 대인의 학문이다 뭐 이렇게 하는 큰 사람의 학문, 대인의 학문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큰 대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기초과정, 소학이라는 기초과정을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대학교 들여보내놓으면은 그 학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집에서 이미 엄청 높은 상위 레벨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제 진짜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하던 이 과정은 거의 생략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는데 또 개 중에는 보면은요,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영리하긴 한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느라고 어린이집 뭐 이런 데만 맡겨 놓았는데 그게 제대로 체계적인 또 수업은 안 되니까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한글도 모르는 아이를 한자반에 보내놨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한자보다도 한글 위주로, 그래서 한글 썼으면은 한글을 더 많이 쓰게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층이 엄청 많이 지고 있죠. 그런 아이들이 학교 1학년 수업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모가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아이를 막 끌어올려야지. 지금부터 나는 똑똑한 아이인데 나는 어쩐지 얘보다가 처지는 것 같아, 이런 그 마음이 들어버리면 그게 계속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따라잡아야지 될 텐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함부로 조언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는 것처럼 소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학에 들어오면은 대학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색이 뭐야 여기가 진짜. 이러니까 윷놀이 하면 맨날 지는 거야. 윷놀이 하면 맨날 졌다며요. 난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겼잖아. 이번에 이겼어요. 그런데 회장님, 우리 박 선생님을 저쪽으로 보내시면서 윷놀이 거기 가야지 윷놀이 이긴다고 꼬시느라고.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대학을 하게 되면은 기초학문, 우리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대학교 가는 것처럼, 그래서 대학은 소학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가서 이 대학에 가서 더 높은 학문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자기 수양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는 3강령 8조목이라는 것이 있죠. 3개의 강령과 8가지의 가지 조목이라고, 그래서 그 3강령에서 떨어져 나온 것, 세부적인 것, 이거를 8조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해야지 된다. 자, 그런 식으로 대학이라는 것을 있었는데, 이 대학이라는 것은 원래 얘기책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대학하고 중용이 원래부터 노노맹자처럼 뚝 떨어져서 따로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얘기의 한 부분이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것이 뭐 노노나 맹자처럼 무슨 편으로 이어져 뭐 이렇게 1편, 2편 이런 식으로 엮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구로대가 있었죠. 하나로 구로되어 있었던 이것을 주희가 뭐 그 앞선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희가 자기 선배 정의정호라든지 선배에서부터 배웠던 사숙했다고 하는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이 주희가 완벽하게 대학과 중용을 얘기해서 떼내서 노노맹자와 더불어서 그래서 대학 중용 사서로 묶으면서 유교에서 중요한
교양서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강령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강령이 있고 팔조목이 있는데 삼강령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명명덕 그리고 친민 고문에서는 친문으로 돼가 있었어요. 친민 그러는데 주희가 신민으로 바꾸었죠. 그랬더니 이것을 주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하여서 왕양명 누가 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비판하는 세력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고전을 어때 네가 뭐라고 함부로 이렇게 와 바꿔 버리느냐 이런 없는 것도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장망을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하고 하니까 막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 한글 만든다는 것을 그 채말리가 막 상소문을 그 채말리 상소문도 한번 볼만합니다, 여러분. 그 채말리 상소문을 한번 요새는 검색하면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 내용 참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는데 당신은 시대에 이 후세를 100년 대기를 생각 못해서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 한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글은 참 잘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왜 한글을 좋은 한자를 두고 왜 한글을 만드느냐고 엄청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주희가 얘기 안에서 대학가 중용을 떼내고 대학 안에다가 다른 구절도 집어넣고 대학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명덕하고 친민이었는데 신민이라고 주의가 바꾸었죠. 그리고 그 신민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 백성들을 지어지선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 그칠 지니까 머문다. 지선이라는 것은 최고의 경지에 머무른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최고의 경지에 머물러서 내가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내가 가만히 뭐 정적으로 여기에 가만히 머물러서 도만 닦고 가만히 나만 수양했으니까 이러는 지자가 아닙니다. 지선이라는 것은 내가 알았으면은 이 그칠 지자는 그냥 멈춰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경지에까지 올라왔으니까 내 옆 사람도 다 이 경지까지 올라오게 하는 지라고 그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는 이런 뜻으로 지어지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팔조목에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지구, 평천하 이래서 이게 팔조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에 5, 6, 7, 8 보고 우리 정치를 하려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진짜로 정치한다고 나왔는 사람들 정말 수신제가는 제대로 수신은 하였는지 제가는 하였는지 그러고 나서 천하를 그래서 이 대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천하를 평천한다는 역으로 반대로 갑니다. 천하를 내가 다스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먼저 내 뜻이 천하에 있다는 거죠. 이 천하를 내가 다스리겠다 이러고 있으면은 여기에 내가 뜻이 있으면은 이거 부탁을 드려도 칠판도 안 바꿔주고 진짜 이 칠판이 이 키가 낮아가지고 조금 여기 써버리면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높여야 되겠는데 이거 높이는 것도 또 너무 힘드는데 이거 너무 꼬물인데 동사무소가 바꿔주지도 않아. 그때 위원장이 왔을 때 얘기해서 바꿀 것 같더니 그냥
보이지도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천하의 뜻을 두었으면 내가, 자, 이 천하라는 것은, 우리 집이 있죠? 자, 집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천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하는, 이거는 이제 나라라는 것은 제후국이에요. 작은 나라. 그리고 여기에 내 집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여기에 단순한 작은 나라 이러는 것이 아니야. 뜻이 천하에 있어.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는 평천하 해갖고 8조 8번째로 나와, 맨 나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는데 역으로 내가 여기에 참 세상에, 큰 세상에서 나가서 한번 놀아보겠다 이러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내 고향인 나라 제후국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천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하는 이렇게 3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에 속해, 이 속에 있으면은 여기에는 수많은 제후국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제후국들이 있으면은 나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노나라이라면은, 자, 내가 여기에 천하의 뜻을 두고 있는데 나는 작은 노나라의 제후라면은, 자, 먼저 여기를 다스리기 전에 요걸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내 작은 나라부터 잘 다스리고, 그런데 내 뜻이 또 여기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집부터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닦아야 되죠. 자, 우리는 자기 맡은 역할에서 충실하라는 게 대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본분에 충실하라는 거. 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도리가 있죠. 그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면은 나는 아버지, 남편, 자식 이 역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 한 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적어도 3개는 되죠. 그럼 내가 아버지일 때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내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가 자식일 때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한 여자의 지아비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것을 잘 헤아려서 내가 거기에 맞는 것에 당연하고 합당하고 이럴 때 그제서야 집안을 잘, 그렇게 하자면은 내 몸을 잘, 나는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는지, 내 자식에게는 훌륭한 아버지인지, 내 지엄이에게는 훌륭한 남편인지, 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집안을 그러려면 내가 반듯하게 딱 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라로 나아가서, 그리고 이 제후국의 나라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수신제가 자기 몸을 제대로 닦았는지, 그러고 집안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의 역할, 자식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요거를 제대로 한 후에 작은 제후국, 지금 천하가 이렇게 있다면 이 제후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도 요 나라도 잘 다스려졌을 때 평천하라는 거죠. 천하를 다스려야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내 집안도 못 다스리고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닦지 못하는, 수신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쩌어찌 하다가 이 자리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을 때 능력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는 우리 각자무치라는 말이 있죠. 자, 각자무치라는 구사성어가 있죠. 뿔이 있는 각자도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엄청 조심을 하려고 그래도 진짜 혀도 짧고 막 사투리에다가 섞여가 있으니까 엄청 표준어를 쓰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서 각자무치 있잖아. 아니, 뭔 각자를, 이런 각자를 쓰고 있어. 불각자이죠. 자, 각각 각자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각자무치라고 그래서, 자,
자, 각자 무치라 그래서 뿔이 있는 자는 이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동물의 세계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에게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죠. 이 송곳니가 있으니까 이 송곳니로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는데 소나 사슴이나 얘네들은 자,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날카로운 송곳니가 없으니까 대신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이 얘도 주고 얘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에게 둘 다 줘버리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있으면은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것처럼 대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각자 무치처럼 재능을 우리 지 먹을 거 지가 타고 난다든지 옛날에는 그래서 막 아기를 많이 낳았죠. 근데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아기를 안 낳게 하는. 그러더니 우리 아기 낳을 무렵에는 어땠어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래서 둘을 낳으면은 원시인처럼 보였죠. 부끄러웠어요. 막 하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셋을 낳으면은요 야만인이었어요. 야만이었는데 우리 그저께 구종옥 씨랑 또 모여갖고 노는데 구종옥 씨 있잖아요. 구종옥 씨는요 딸 셋에 아들이 하나예요. 딸 셋 낳고 아들 성공한 사람이죠. 그 시대에 아이 넷을 낳았는데 둘은 그래도 그냥 좀 하는데 병원에를 데리고 가면은요 넷이를 데리고 가면 정말 부끄러웠대요. 그래서요 요 큰 아이들 2명은 니네들은 나를 이모라고 부르고 저기 가서 앉아 있어 이러면은요 얘네들도 부끄러운 거를 알았나 보더래요. 그래서 얘네들도 둘이 손잡고 저쪽 구석에 가서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가 엄마 아닌 척하고 이러고 앉아 있었대요.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100년 대계를 너무 못하는 게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에 와 있죠.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요때는 그냥 둘만이라도 그냥 하나만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절벽이 지금 그러면은 한 40대는 아이들이 요 시대에 태어났는 아이들이죠. 둘도 많다. 그러면서 하나만 낳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때 둘이라도 낳게 했더라면은 그죠? 지금 이렇게 좀 안 낳는 아이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아기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 우리 아기들이 지 새끼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끼를 낳아주었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거는 고맙다고 해야 돼요. 진짜로요. 결혼은 했지만 40만 명 정도가 40만 쌍 정도가 아기 없이 아기는 안 낳는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런 소리 안 하고 애를 낳아주었으면은 정말 기특하고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전 세대는 하늘에서 먹을 것 다 타고 난다 이러면서 막 낳았어. 방법도 없었지만 막 낳았는데 우리는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각자 무치 그러면서 한 가지 재주는 지 먹을 거 지가 타나고 난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재주는 누구나 다 있다. 이거는 각자 무치처럼 한 가지 재주는 사람들이 다 타고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은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물론 있어요. 영리하고 타고나면서부터 요 영리한 이거 타고나는 이 머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비슷한 머리를 가지고도 잘 되는 녀석이 있고 못 되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왜냐 하면은 물론 저는 사주를 좀 사주 팔자에 그렇게 매여 있어 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보면은요. 벼슬 운은 진짜로 관이 붙어 있어야지 벼슬 자리가 잘 풀려요. 자, 그러는 것처럼
이게 이 운이 없는 사람은요, 이 시험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운이라고 하는 10년 운에라도 들어와야지 되는데,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는데 또 뭔 사주라고 제가 장난 삼아서 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또 정말은 뭐냐 하면은요, 노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사범까지 가서 중학교 갔는 아이가 막 선물 사들고, 아이들 학생들 선물까지, 제 것만 아니라 그 엄마가 학생들 간식까지도 그 사가지고 그 44명 거를 사가지고 그것도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아이가 사범을 할 때 제가 그때가 코로나 시절에서 줌으로 제가 걔를 가르쳤거든요. 그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에서 그 사범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말, 고전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우리도 어렵잖아요. 고전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지만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하고 이해는 된다면은, 생전 들어보지도 않았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명을 하느라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온갖 예를 다 끌어다 대잖아요. 막 네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는데도 얘는 무슨 말인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나대로 힘드는데, 얘는요, 이해가 안 되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럼 또 마음이 얼마나 짠해요. 참, 너 같은 아이를 만난 게 내가 복이다. 막 이러면서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민서야, 가서 세수하고 와. 이래요. 그러면은 그거 안 보이려고 고개는 숙이고, 네. 하면 가서 막 세수를 하고 와서 또 앉아서. 그만둔다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이거를, 요 구절이 내 이해가 안 됐어. 요 해석이 요거 원문에 있고 여기 해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말 100번을 본대요. 100번을.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갖는 아이는 보니까 이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왜 사람의 능력은 하늘이 준 능력이 있어서, 누구나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나게 바보나 또는 천재나 요거 빼놓고는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내 노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요 노력이 결여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오르는 아이와 못 오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대학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력에 따라서 그거는 근데 이것도 또한 사주에 매여 있더라고요. 사주를 보면은요, 얘는 끈기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좀 하다가 안 되면은 못하겠어. 막 이렇게 그냥 그 경솔하고 경박하고 경거망동하는 아이들도 얘는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겠네. 이러는 것도 성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다 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높낮이가 갈려지더라. 대학교 들어갈 때도 머리는 좀 있는데 머리 좋은 아이들은 열심히 안 하죠. 근데 그게 열심히까지 해봐요. 뭐가 되겠어요? 이게 돼버리죠. 그런데 머리는 있는데 노는 쪽에 자꾸 기울어져. 게으름을 부려. 한 자리에 꾸준히 진득하니 있지를 못해. 제가 아이를 둘을 보는데 한 아이는요, 저 엉덩이에 땀띠 나서 지겨워서 저렇게 어떻게 앉아있지? 이렇게 파고드는 아이예요. 하나는요, 수능 앞두고 있는 아이가 놀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머리가 더 좋은데 열심히를 안 하고, 하나는 반짝하는 이 영리하고 막 이거는 없지만 끈기 있게. 그러니까 누가 더 좋겠어요? 결국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예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막 가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러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끈기 있게 노력을 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조목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대학 지도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요 8조목에 들어있는 경물, 취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주위에 대학서를 제가 여기는 실지를 못했어요. 그러는데 그게 조금 길어요. 이 거의 본문에 그 버금발만큼 그 내용이 깁니다. 그 우리 훈민정음처럼 뭐 한두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안 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설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정말로 왜 이렇게 주위가 왜 이렇게 했는지, 또 대학을 왜 이렇게 얘기해서 빼내어서 사서에 집어넣었는지, 얘기는 안 들어갔는데 왜 이랬는지 이해가 갈 만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면은 제가 설을 프린트로 해서라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드려서 같이 한번 서에 대해서도 한번 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물 취지, 경물은 주의가 고본에 없는 것을, 원래는 없었는 겁니다. 새로 넣어 보망장이라고, 그래서 보강하는 보망장이라고 천하사물의 이치를 깊이 파고들어 모든 것에 이르지 않는 데가 없게 한다. 그래서 요 옆으로 가면은요, 경물 취지에 대해서 요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옆장에 147쪽에 147쪽에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운데 보면 취지 있죠? 그리고 제경물, 취지, 이 취지라는 것은 막 두들겨서 깊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경물은 온갖 사물, 세상의 온갖 만물을 말해요. 자, 그것을 격식격인데, 격식대로라기보다는 격식격인데, 이거 문이 닫혀 있으면은 두들겨야 되죠. 그럼 일단 안에서 누가 나와서 누가 왔나 하고 열어주듯이, 자, 경물, 세상 모든 이치가 내가 모르는데 그거 몰라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변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까짓 거 알아서 뭐해. 그거 없어도 내가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 말을 할 만하다. 아, 당신 그 말 할 만하다. 왜냐하면은요, 그런 사람이 경제통이에요. 누구처럼? 자공처럼. 자공이 경제통이었잖아요.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대단히 뛰어난 경제통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공자보다 자공이 더 훌륭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공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노라면은 저는 돈 벌 줄을 너무 몰라요. 이제 제 마음이 좁쌀만해 갖고 투자는 절대로 못 합니다. 그거 무서워서. 근데 원전 잊어먹을까봐. 본전 잊어먹을까봐 투자는 절대로 못하죠. 그러고 그냥 죽자 사자. 내가 죽자고 일해가지고 일했는 그 소득만 챙기지. 이거를 사놓으면은 이렇게 불어나고 이런 것을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어찌 그렇게 똑똑하냐고. 그러니까 공자보다 자공이 더 훌륭하다 이런 소리가 세상 사람들이 할 만큼 당신 어쩜 그렇게 똑똑해? 우리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그저께 만났다는 사람. 구종옥 씨. 조금 전에는 구종옥 해놓고 지금 또 정옥이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구종옥 씨가요. 대단한 경제통입니다. 그 양반. 진짜로 막 그러고 저는 보험도 몰라서 못 들었다 그랬잖아요. 보험하는 사람을 제가 만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험에 실비가 있는 줄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비가 있는 줄을 몰라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중에 실비를 들려고 했더니 한 달에 40만 원 내래요. 한 달에 40만 원 내고 뭐 실비를 드냐고 하고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데 얘 구종옥 씨는 보니까 막 따지는 데 있잖아요. 그런 계산으로 어떻게 나는 35 빼기 25는 8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하냐 그러는데 정말 그렇다고 그 양반 대학교 중퇴고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경제통이야 완전. 여기에 어디 가서 사놨던 것이 뻥튀기 해갖고 막 2배 되고요.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요, 와,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하다. 그 사람 이야기에 넋놓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도 있었구나.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이러잖아요. 얼굴도 이쁜 것이, 진짜. 얼굴만 이뻐요. 키도 커요. 늘씬하잖아. 막 예쁘고 늘씬하고 멋쟁이야 진짜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경제통이에요. 막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제가 넋놓고 듣고 있었죠. 그러니 자공이 그 당시에 우리 지금도 보세요. 우리 잘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사람이 좋죠. 우리 돌을 닦는답시고 우리를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끼니를 걱정하게 만든다면은 그 사람은 위정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맨날 공자 맹자 이러고만 있고, 그런데 자공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당신이 공자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경물이라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모르면은 문을 두드려서 알 때까지 두드려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지 되는데 나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이 내가 잘 먹는데 뭐 의식주에 걱정이 없었다고 내 인생 잘 살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경물 이런 게 여기에 나옵니다. 경물은 내가 알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꼬맹이가 이 문장 해석이 안 되는데 100번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씹어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 문장 통째로 씹어 먹어버려서 이 문장에서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긴 문장 속에서 어떤 문제를 집어낼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나는 이거를 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그 책을 씹어 먹어버렸대요. 진짜로 씹어 먹었는 게 아니라 100번을 읽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노력에 이런 것들이 다르고, 이 경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두드려서 내가 열릴 때까지, 내가 알아질 때까지 두드리는 거. 이 노력의 차이. 그래서 경물은 그렇게 두드려서 치지이잖아요. 내가 알 때까지 두드린다. 이게 경물 치지입니다. 자, 그리고 성의이죠. 정성성자입니다. 내 뜻에 성의를 다하라는 것. 정성을. 내가 정말로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하고자 했는데 그냥 내가 이거 하고자 했으니까 그냥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였으면은 내가 여기에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 우리 5학년이었, 이거 사범 딸 때 얘 5학년이었어요. 5학년에서 사범 딱 따놔놓고는 계속 한문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아, 너 그만해, 하산해. 너 때문에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가 거기 앉아 있으면은 너에게도 맞는 말을 하나씩은 건져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니까 너가 오늘 와서 나는 이거는 건졌다.
오늘 와서 이것을 건졌노라 이러고 갈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신경 쓰느라고 다른 아이들은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이걸 하느라고 이제 하니까 그만 와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자기는요, 걔 웃기는 게 자기는 고전을 읽으면서 옛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요게 입에 쫙쫙 들어붙는데요. 공자가 한생했는 것 같아요. 그게 옛말이 어색하잖아요. 그러는데 요게 입에 쫙쫙 들어붙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여름방학 때 저 특강생으로 올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올 거래. 청강생 하러 온대요. 방학 때. 자, 그거 너 그만해도 되니까 그거 할 시간에 딴 거 해. 아, 그러는데 또 중학교 가서는 187명이래요. 1학년이 187명인데 아니 1학년이 아니라 전교생이 187명인데 거기에서 6등 했대요. 그래서 아니 6등? 지가 뭐 두 문제는 아삼해서 놓쳤다고. 나는 너는 지금은 6등이지만 내년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거든요. 요새 시험은 2학년.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그러고 2학년 이럴 때 그거 하니까 내년에 할 때는 1등이 돼가 올 거야. 막 그랬죠. 너는 할 수 있으니까. 이를 씹어먹는 아이인데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경물치지성이 내가 얘처럼 내가 이거 한번 한문에 입문을 하였다 했으면은 이 모르는 내용 씹어 먹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내가 뜻을 두었으면은 거기에 내 정성을 쏟아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성리이죠. 자, 정심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잡아야지 되죠. 마음이 그 게임도 하고 싶고 저쪽에도 뭐 온갖 것들이 막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가면은 방과후가요 40가지가 넘더라고요.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방과후들이 있어요. 막 희한한 것들이 다 있어요. 뭐 그러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 아이죠. 이쪽으로 가야. 예.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청출오람이 청어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가 왔었길래 이 녀석은 청출오람 청어람이 정도가 아니고 제가 박지성이를 비유를 해주는 거죠. 박지성이는 키도 작고 평발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얘는 축구에 재능이 있겠다 했는 사람은 초등학교 교치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박지성이가 그 사람 눈에 요거 보통 아닌데 하고 키워봐야지 하고 했던 사람은 자기는 그냥 초등학교 코치였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박지성이는 그 코치한테 배웠던 박지성이는 어떻게 돼가 있어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 선생님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박지성처럼 어떤 계통의 우리 다원사회라고 또 하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다원사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부 한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어느 한 곳에 잘못한다고 해서 각자 묻히잖아요. 너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어.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너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해봐야 된다는 거죠. 40가지 방과후가 있으면 다 가보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다가 보면은 나는 여기가 맞네? 이런 거 만나면 그것만 요리사도 괜찮고 미용사도 괜찮고 뭐든지 게이머도 괜찮으니까 뭐든지 그곳에 으뜸만 되라고. 자, 그래서 성의예요. 3번째. 내가 뜻을 두었는 곳에 정성을 쏟으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마음, 그리고 내 몸을 바로 나쁜 짓에 물들이지 않고. 우리 잘못해가지고 철없는 시절에 잘못했던 것이 나중에 발목 잡혀서 이러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항상 바르게 닦고, 그리고 집안을 가지런히.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내가 가장이면 아버지일 때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지아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제가이죠. 그러고 나서 내 작은 나라 제후국, 그 다음에 천하로 나가라는 거죠. 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지도 147쪽으로 왔어요. 대학이라는 것, 대학이라는 학문의 도는 이런 뜻이죠. 대학이라는 것의 도는 그래서 대학 지도 이래서 제명명덕, 제친민, 신민 해도 됩니다. 친자 위에는 신자를 제가 그 고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친민 아니고 주위에 저기 신본을 신대역을 보면은 여기에는 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여기 뭐 삼강령 2에는 신은 갈로로 해서 해놨는데 요거는 갈로도 안 했으니까 친자 위에 신자를 새 신자를 쓰면 되죠. 자, 그래서 백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 자, 그리고 지어, 지선,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머무는 거. 제지어, 지선,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머무는데, 이 최고의 경지에 머문다고 해서, 아, 나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할 것 없으니까 여기에서 나 혼자 유유자적,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이웃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 모든 내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군자, 왕이라면은 내 백성들도 다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일을 하여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의 도는 글, 경자, 경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경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천, 인, 합일이라고도 합니다. 하늘과 천인, 사람은 합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그래서 사람하고 하늘이 어떻게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이때 뭐 하느님이니 뭐 이러는 걸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이것을 하늘에다가 두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그럼 하나가 그냥 뭐냐 하면은 성인이고 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대학의 도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단계에 나아가는 거. 성인의 경지에, 군자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 그것이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학의 도는 제명명덕. 그래서 자, 명명덕은 밝은 덕을 밝게 비치는 데 있다. 그래서 자, 이 밝은 덕을 한번 비유를요, 거울에다가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명덕이라는 것을 거울에 비유를 해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거울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으면은 내 모습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그런데 거울이 오래되어서 때가 막 끼었어. 자, 우리 경목요결이었나? 거기 어디에 보면은 거울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책 제목도 지금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지, 제가 이 책 저 책을 읽으면서 하도 이 책 저 책을 읽다 보니까, 아, 얘는 어디에 들어있어서 이거를 머리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못해요. 그러는데 지금 거울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 어떤 나그네가, 여기 이제 나그네들이 여간에 이제 머물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나그네가 손거울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거울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 거울은 이렇게 깨끗하게 놔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울은 이렇게 막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던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던 나그네가, 아니, 거울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거를 보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더러워져가 있으니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 거울을 가지고 거울이 거울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보통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는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거울이라는 것은 자, 얼굴을 비추기 위하여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는데 이 거울을 미녀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녀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이렇게 예쁜 것이 있네 이러고 좋아서 하겠죠. 그런데 추녀가 보았어. 추한 사람이 이 거울을 보았어. 그랬더니 내가 이따위로 생겼단 말이야? 하고 거울을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깨버리죠. 뭐 이딴 거울이 이런 인물이 어디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평소에는 내가 나를 못 봤으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는데 아니 이게 뭐야 하고 거울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려져 있던 것이 주인을 잘 만나서 자 미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미인은 지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갖고 지가 쓰면 될 것이고 주인이 만났을 때는 흐려진 채로 차라리 자세히 안 보이는 게 그나마 거울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그네는 자기가 그러면은 추했기 때문에일까? 자기가 못생겼기 때문일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거울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기 위하였으니까 요게 요렇게 깨끗하게 닦여져 있으면은 잘 들여다 보이는데 그러는데 이것이 흐려져 있노라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덕이라는 것도 수신을 부지런히 하면서 내가 열심히 거울을 닦아서 이 내가 잘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이 덕을 이 명덕을 거울에 비유하여서 나는 끊임없이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이 정도를 하면은 그거 알아보는 거에 이렇게 가면 저는 이상하게 그 남이 점 보러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명리학이고 제가 공부한 것은 명리학이고 그럼 신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제가 따라를 이렇게 가보면은 저는 그런 건 귀신한테 보는 건 안 하거든요. 근데 가면 이제 2번 따라가 봤는데 2번 다 저보고 참 착한 사람이다. 영이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고 뭔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85% 착하대요, 저보고. 그럼 15%는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저보고 프로로 이렇게 나누면, 근데 사실은 쟤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하니까 25% 30%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렇다고 그러는데 참 부끄럽네.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로 착한 일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멈추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닦고 닦아서 자 밝은 덕을 명덕을 세상에 더 밝힐 수 있도록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내가 이웃을 위하여서 기부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것이 그것도 하는 사람이 그래서 더 한다고 그러죠. 기부도 하는 사람이 한대요.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대요. 아깝게 내 돈을 내가 죽자고 벌었는 돈을 내 새끼나 줘야지 이러는데 하는 사람은 봉사를 하다가 보면은 봉사의 즐거움 거기서 얻는 기쁨 이런 게 있죠. 우리 이 회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명덕을 거울을 열심히 닦아야 더 잘 보이듯이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갈고 닦아라. 이게 제 명덕. 그래서 명덕 밝은 덕을 뒤에 있는 명덕은 밝은 덕을 또 밝을 명 하나는 세상을 밝게 하라 이거죠. 제 친민 여기에서는 친민 그러면은요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내 친척이나 부친, 모친, 부모나 이런 사람에게만, 내 친구나 이렇게 친한 사람에게만 잘한다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백성에게 친하게 지낸다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친하다는 것도 그러니까 잘하면서 이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이런 것을 살피는 정도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곡식을 대준다든지 이거를 떠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자, 이제 그냥 밥이 없으니까 밥을 갖다 주는 이 차원이 아니라, 자, 우리 아이를 강가에 데리고 가도 고기는 누가 잡아야 돼? 그죠? 지가 잡아야지 되잖아요. 여기 강가에 데리고 가서 이 속에 고기가 있는데 잡는 것은 요렇게 해서 잡는다. 요렇게 해서 주면은, 요렇게 가르쳐 주면은 지가 이제 낚을 줄 알죠. 맨날 고기 잡아서 애한테 갖다 주기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는 것처럼 백성을 날로 계몽하여서 날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희가 강조한 것이 원래는 친민이었던 것을 주희가 신민으로 하였던 거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여서 제지어지선이다. 그래서 지어지선, 제자는 일단 없으면 지어지선이라고 그래서 최고의 선자가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잘한다 이러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있을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삼강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강령, 별이 강자, 옥긴령, 그래서 아주 중요한 대학의 핵심이 이 삼강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지 이후에, 그래서 그칠 지자예요. 우리 진짜 요 선에서 어느 선에서 멈추어야 하는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어느 선에서 내가 요 선까지는 내가 막 뭐라고 해도 남편이, 아내가 거기까지는 참아주는 선이 이만큼 살다가 보면은, 아, 내가 요 선까지는 내가 뭐라고 해도 참아주더라 이거 있지 않나요? 내가 잔소리를 좀 하더라도 그 선을 이제는 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알게 되었으면은 그 알았는 그 선에서 그만해야 돼. 요 선을 넘게 되면은 컵이 날아오고 또 더 큰 거 날아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멈춰야 그칠 지자잖아요. 그쳐야 할 곳을 알아서 그쳐야지 된다는 거죠. 요것이 그래서 그칠 때를 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선을 그칠 때를 몰라가지고 요 선을 넘었더니 막 뭐가 날아오고 그냥 막 치고받고 막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지 이후 그칠 때를 안다는 것이, 자, 나아갈 것과 전후 이러는 것을 중요하죠. 그칠 때를 이거는요 제후후입니다. 이거는 제후후, 왕후후라고도 해요. 왕후후라고도 하고 제후후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왕후후로 온 것이 아니라 디후자로 왔습니다. 자, 이거는 고친 것도 아니고 제가 오타낸 것도 아니고 원본 그대로, 이것을 고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도 고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에게서는 우리는 지금은요 얘를 디후자로 쓰고 얘는 왕후후 또는 제후후자로 쓰는데, 고전에는, 옛날에는요 이거가 디후로도 썼던 겁니다. 한자가 오만 여자나 만들기 이전이니까 아쉬운 대로 붙여서 썼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얘는 왕후후 제후후, 왕후후 할 때 왕후후 제후후자인데 지금은 디후자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왕후후자이지만 여기에 디후자를 그 위에다가 써놓고 얘는 왕후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제후후자로 왔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지지 이후에 그칠 곳을 안 다음에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그칠 곳을 안 다음에 유정이니, 그래서 정할 정자이잖아요. 집안의 발소자예요. 발이 있을 곳을 정한다. 정하는 게 뭘 정하냐 하면은 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뜻을 정한다. 그래서 있다 이 소리는 뜻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뜻이 있게 되고, 요것도 하나를 삼강령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정인이 정의 후에, 그 다음에 뜻을 정하고 난 후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디후자가 아닌 왕후후자는요, 전부 다 디후자입니다. 자, 이거 나오죠? 이거 위에는 다 이거를 써 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로 온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은, 정한 왕후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왕후후로 안 와서, 자, 정의 후에 왕후가 정해지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왕후후자로만 알면은. 그런데 요거는 여기에서 지금 몇 개가 더 밑에 줄에도 그러고 몇 개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거가 나올 때는 이거는 왕후후, 제후후가 아니라 디후자니까 요거 옆에나 빈틈이 있으면 디후자를 그냥 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디후자 뜻으로 디후의 약자가 지금 황후후. 약자로도 아니에요. 이거는 약자가 왕후후가 아니라 얘는 왕후후라는 글자가 따로 있고 얘는 디후가 지금 약자로 하면 왕후를 쓰는 거 아닙니까? 왕후후를 디후의 약자로는 안 써요. 근데 예전에 우리 그 한자는요, 한자를 지금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 왕후후자에 디후자도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 왕후후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뜻이요, 67개씩은 보통 나오거든요. 적어도 4개. 그러면은 그 사전에 만약에 나와 있나요? 간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후자는 약자가 없습니까? 디후자가 약자가 디후라고 나오네요. 디후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거가 간체자 뭐 이거보다도 이게 원래가 왕후후자예요. 원래는. 그러는데 우리가 한자의 뜻을 보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4-5개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왕후후, 제후후도 되면서 디후자도 된다 이렇게 식으로 돼가 있어요. 그리고 심하게는요 10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우리가 지금은 이거는 쓰지 않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디후 간체자도 왕후로 나왔어요. 디후자 간체자도 왕후로 나왔나요? 그랬구나. 여기 찾아보니까 간체자. 그러면은 이게 간체자로 디후가 나중에 만들어져서 간단히 쓰자니 이렇게 썼는데, 이거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게 왕후후자예요. 간체자로도 디후자로. 근데 간체자로 쓰면 이거는 왕후후인지 디후자인지 이럴 경우에는 헷갈려 버리죠. 헷갈려 버리니까 그냥 알아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디후자는 디후자대로 쓰고 왕후 할 때는 이거를 쓰고 이러는 게 좋겠죠. 자, 예, 그래서 예, 디후로,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디후도 들어가 있어서 디후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 후에 저 뜻이 정하여진 후에 능정하며, 그래서 이제 자세할 정의라고도 하고 고요할 정의라고도 하죠. 푸르름 앞에서는 다툴 정의죠. 푸를 청과 다툴 정의 와서 푸르름 앞에서는 다투는 것도 고요하다. 그래서 고요할 정자인데 능정, 뜻이 정하고 난 뒤에는 능이 고요해진다. 이래서 고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의 후에
자, 뜻이 고요해지고, 이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대학의 도라는 것은 인격 수양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내와 너무나 반대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의 감정이 이럴 수가 없죠. 그죠? 어떤 내가 막 열받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막 여기에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 뚜껑 열리는, 뿔나는 막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대학의 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고요하게 내가 뜻을 정해서 가노라면은 이거에 안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고요하게 가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지에 오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산호라면은 왜 이런 경지에 올라갈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별로 그렇게 열받을 일이 없이 살았어. 그러면은 사주가 좋은 겁니다.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요, 별로 이렇게 열받을 일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다가 사주 맹신론전. 자, 그래서 고요할 정. 자, 뜻을 정해야 되고, 나는 내 뜻은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거. 여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수양해 가노라면은 뜻이 정해지니까 그 길로 또 계속 가다 보면은 엔간한 일에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고 마음이 파도가 풍랑이 안 일어날 수 있고 잔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 후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한 후에 능안이다. 능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안이 후에, 자, 그리고 편안해지고 난 후에는 능요, 생각여자이죠. 능이 생각을 하게 되니, 자, 능이 여 이후에, 생각여, 여 이후에 능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찬찬히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에 양 끝을 잡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을 잡지, 양 끝에 서서 지금 세상은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극심한 게. 이쪽 끝과 이쪽 아니면은 완전히 이쪽이야. 우리의 중도층, 요즘은 그래 중도층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너무 이쪽 양쪽 끝을 잡고 있으면은 공자가 말씀하셨죠. 양쪽 끝을 잡고 있노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그래. 자, 그래서 양쪽 끝을 잡고 있으면은 천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긴 천이 있으면은 한쪽 끈을 잡고 말아가야지 하나의 뭐라고 하지? 두루마리처럼 이게 될 수 있는데 양쪽에서 갈아오다 보면 이거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중간에서 두 개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로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한우물 팔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우물 팔아 그런다고 요즘은 한우물만 파서 되는 세상은 아닌 것 같기는,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된 후에 생각을 하고 생각이 되면은 능이 얻는 것 있다. 그래서 찬찬히 생각 여자이잖아요. 자, 뭐뭐 부수에 생각사가 들어가서 호랑이도 생각하는 생각 여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찬찬히 대학의 도라는 것은 생각을 호랑이도 생각사자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도 생각하는 생각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도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하물며 생각이 없었어야 되겠냐. 양 끝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후세에서는 뭐라고 할까? 최만리가
한글 만든다고 막 비판을 하였었듯이 후세에는 지금의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양끝을 잡고 있으면은 어떤 한편은 비판을 받게 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생각을 잘 해보면은 그러면은 최선의 경지를 얻는다. 능득 이러는 것이. 자, 제가 가장 잘 쓰는 말이 아이들한테 가정통지서를 1년에 4번을 보내잖아. 진짜 그거만큼 힘드는 게 없어요, 진짜.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좋을 텐데 3개월에 한 번씩 1분기, 2분기, 3분기, 3분기 이럴 때마다 그 아이들은 한 번 들어오면요, 새로 들어오면은 그래도 또 이렇게 좀 나은데 1년에서 6년까지 1년에 4번씩 쓰려고 하면은 뭘 쓰겠어요? 이 애가 지난해나 작년이나 올해나 1기나 2기나 3기나 똑같은 애를 한두 말 또 하기도 민망스럽고 뭐 이러잖아요. 진짜 이거 쓰기가 그래서 그런 거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가장 잘 써먹는 말이 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최선을. 그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꼼꼼히 다지고 나면은 이 얻는 게 뭐냐 하면은 득선이라는 것이 최선의 경지 이거 됩니다. 그러면은 이 최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나가서 평천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가 안 된 사람이 일반 사람이나 니나 나나 도찐 개찐이야. 어쩌다 보니까 내가 운세를 탔어. 내가 어쩌다 보니까 지지 세력을 얻었어.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올랐을 때 개망신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망신 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도를 닦아.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해서 이런 사람이 가면은 이 한 사람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 최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이 천하 만민을 내 같은 경지에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적성에 맞는 것을 창출해주고 이런 사람 찾아냅시다 우리. 자, 이것이 능득. 자, 최선의 경지를 얻는 것이 능득입니다. 물류본말입니다. 사물이죠. 이 세상 만물을 물건 물자 이거는 물건 물 이러는데 세상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온갖 세상 이치나 모든 것에는 보면은요 본말 있죠. 근본 본자의 끝말이죠. 근본 본은 처음이고 끝말은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에는 본말이 있다 이거예요. 자, 만물 물류 본말이라는 것은 만물 물자는 이 세상 온갖 만물에는 모든 것에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봄이 되면은 희한하게 때를 알아서 잎이 피고 싹이 돋고 처녀 가슴은 싱숭생숭해지고 만물이 살아서 어쩌면 그렇게 얼었던 땅이 녹아서 개구리는 지가 뛰어나올 때를 알아서 뛰어나오고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말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야말로 끝이.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유종의 미 이러면은 끝 마무리를 잘해야지 된다. 우리 그 방 선생님이 저기 4월달에 오셔서 몇 번 안 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려고 그러셨는지 오늘 저도 전철을 타고 걷는데 보통은 전철을 타는데 제가 오늘은 전철 못 탈 것 같더라고요. 걸어가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자. 1,500원 벌려면 토수를 몇 번 해야 되고 5,000보 걷는 것을 일주일을 해야 되고 1,500원을 벌려면 그래야 되지만 오늘은 버스 타자 하고 버스 타고 와서 그러니까 조금 일찍 왔죠. 그랬더니 벌써 와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벌써 오셨냐 그랬더니 작년부터도 얘기하는 거 나도 이제 쉴 거야 싫어 그랬더니 친구가 사업하는 데를 도와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친구가 또 건강조차도 안 좋아져서 자기가 안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거 너무 아쉽다고 그런데 뭐 꼭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유종님이죠? 이거 마무리예요, 그죠? 이거 끝맺음을 선생님이 안 오실 수도 있고 제가 그 선생님 오실 때까지 못 기다릴 수도 이제 세상사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내일을 어떻게 장담해요? 이게 끝이라면 우리 그래서 본말 시작과 끝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 시작과 끝은 시작은 중요하고 끝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시작도 엄청 중요하고 끝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저는 방 선생님이더라고. 그죠? 방씨였었죠. 그 방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러시는데 또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냥 굳이 안 오셔도 그냥 뭐 전화 안 하셔도 문자만 하셔도 그러신가 보다 이러실 텐데 일부러 오셔가지고 그러고 가시는데 제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자, 이게 본말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또 처음과 끝이 있고 사유종시 마칠종 처음시예요. 같은 말이에요. 본말이나 마침이나 시작이나 이거죠. 자,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그죠. 모든 일에도 일의 시작이 있고 그 일이 영원하지는 않겠죠. 제가 2008년 7월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거를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강산이 2번쯤 변하려고 하고 있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사필기정이죠. 일이라는 것은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그죠?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도 있게 되어서, 자, 그러니까 이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막 잠궈 놓아서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처음과 마칠 종자도 보세요. 우리 수업 종료할 때도 실로 짜는 것은 언제? 겨울이 되기 전에 요 겨울 동자잖아요. 실 사이에 겨울 동자가 왔죠. 그래서 실로 짜는 것은 겨울이 되기 전에 끝내야지 겨울에 잘, 그죠? 세타를 입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자가 별태자입니다. 여자가 별을 보는 것이 처음시라고 그래서 보세요. 요건 마늘 모자이고 입구가 오면은 얘는 별, 하늘의 별 태자예요. 얘가 음이 태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자가 오니까 처음 시자가 되었지만 80%가 얘가 태자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것은 80%가 태자가 되는 거죠. 자, 80%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자, 80%가 태자가 되기 때문에 보세요. 자, 얘만 있으면 바람풍자이죠. 여기에 별태가 오면은 태풍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별태자인데 마음심이 왔어요. 마음심이 들어가는 글자는 사람의 감정이 여기 들어있다 그랬죠. 이 마음심, 사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마음심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글자의 뜻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를 태자가 됩니다.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은 뭐가 시키는 대로 해요? 우리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오늘은 제 마음이 버스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기 9988 일주일이나 해야 버는 돈인데 이러면서 자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심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가면 게으를 태자.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부분이 태가 얘가 별 태자였기 때문에 음이 태자가 되는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계집여가 오니까 여자가 별을 보는 것이 처음시 그래서 시작 이러는 거죠. 그래서 종시 그러면은 마치는 것과 시작하는 것 처음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에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 없죠. 이 세상 만사 모든 일에 보세요. 처음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도 없고 처음 없이 끝이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다. 자, 차 한잔 하시고 하시겠습니다.